안녕하세요. 행복윤여사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책 한 권, 조안 치티스터의 The Gift of Years, 아름답게 나이듦의 선물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나이 드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오래된 질문에 이제야 비로소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죠. 봄에는 열정으로, 여름에는 성취로, 가을에는 책임으로 살고, 그리고 겨울. 그건 바로 성찰과 아름다움의 계절이에요. 이 책은 바로 그 계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 나이듦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깊어짐이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든다는 걸 무언가를 잃는 과정으로만 봅니다. 젊음, 체력, 일, 사람들, 기회. 하지만 이 책은 말해요. 나이듦은 잃음이 아니라 깊어짐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젊을 때는 바쁘고 급하고 항상 다음 단계를 향해 뛰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그만 달려도 되겠다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내면의 균형이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이 시기엔 무엇을 더 이룰까 보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더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젊음은 외적인 시간이고 노년은 내적인 시간이다. 이 문장이 책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때예요. 두 번째, 나이듦이 주는 진짜 자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늙었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치키스터는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는다. 왜냐면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가 아니라 이 나이에야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겼던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전환할 시간이에요. 이 시기의 진짜 선물은 선택의 자유예요.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이는 새로운 시도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경험이 준 지혜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는 조급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깊이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금씩 조용해지죠. 아이들도 독립하고 일도 줄고 전화 오는 사람도 예전보다 적어집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외로움처럼 느껴지지만 치티스터는 말합니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했죠. 사람, 일, 소속감.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과 연결될 차례예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지? 이렇게 조용히 묻는 시간. 그게 바로 영혼의 회복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영혼의 산책이다. 이 문장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니까요. 네, 과거를 회상하는 용기. 노년이 되면 자연스레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되죠.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리의 과정이에요. 노년은 회상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시기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는 잘한 일도 못한 일도 후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든 조각이에요. 이 책은 말해요. 과거를 후회로 보지 말고 배움으로 보라. 이제는 과거를 고치려 할 필요도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 모든 시간을 그땐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면 돼요. 그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그게 진짜 용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5. 의미 있는 일의 힘. 책에서 치티스턴은 노년에도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쓸모 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젊을 때는 몸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세상을 돕는 시기예요. 조언을 해주는 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작은 친절 하나. 이 모든 게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등불이 될 수 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예요. 그 한마디, 그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육체의 변화, 마음의 성장. 나이 들수록 몸이 변하죠. 관절이 뻐근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치티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진다. 우리가 평생 몸으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예요. 몸은 서서히 속도를 늦추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젊음은 움직임으로 세상을 배우지만 나이듦은 멈춤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한 번, 천천히 숨쉬며 살아도 충분해요. 그게 지혜의 속도예요. 7. 관계의 변화, 관계의 재정애. 나이가 들면 관계도 변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게 슬픈 일 같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인생의 후반부는 남아있는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맺는 시기다. 이제는 많이가 아니라 깊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인맥보다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물어줄 한 사람.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나이 든다는 건 사람을 고르는 지혜를 배우는 일이다. 이제는 누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편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그게 내 평화의 시작입니다. 8. 신앙과 영성, 마음의 안식처. 이 책은 종교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를 이야기합니다. 나이듦은 영혼이 성숙하는 과정이다. 이 시기에는 세상보다 나 자신과 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든 명상이든 조용한 산책이든 그건 모두 마음의 대화예요.
영혼은 나이 들지 않는다. 몸이 늙어도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다면 그건 여전히 젊은 거예요. 9. 인생 후반의 목표, 존재로 사는 법. 이 책이 끝에 다다를 때 치티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목표를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빛나는 시기다.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그게 바로 평화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 삶의 마지막 계절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음악을 품고 있다. 그 음악은 바로 내 삶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듦은 축복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조안 치티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듦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신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 그 안에는 웃음도 눈물도 후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완성시킨 재료였어요. 이제는 싸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리고 여전히 배우며 살아가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당신의 인생,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습니다. 건강언니 윤여사 코치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작지만 깊은 미소로 가득하길 바랍니다.